자, 보세요. 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정수.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 정수가 되도록 하는 뭐 역시 또 미정계수는 정수의 뭐 값들이니까 뭐 요 여러 개 찾는 건데, 일단 이 문제는 뭐 2차 방정식이 뭐 정수근이 되도록 하는 정수근. 물론 이제 당연히 뭐 3차, 4차에서도 정수근 문제는 나오는데, 일단은 여하튼 뭐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정수가 된다 그러면 무엇을 이용해? 근과계수. 그지?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그지? 부정방정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만약에 이 경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정수도 당연히 뭐야? 실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지? 실수의 부분집합, 정수도 무슨 말인지 알지? 따라서 뭐 실수 조건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그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당연히 첫 번째부터. 그래서 근과계수. 자, 그래서 일단 두근의 합. 뭐 당연히 알파 베타는 보다 정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저 방정식에 있는 미정계수 m이고, 어쨌든 두근은 알파 베타 그리고 정수로 생각하면 두근의 합 m 플러스 5가 되고, 자 일단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이 두 놈을 뭔가 뭐 연립이겠지? 해서 뭐 부정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차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지? 두 식을 뭐해? 두 식을 더해버리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더했기 때문에 얼마? 4. 근데 알파 베타는 뭐야? 정수. 따라서 정수 조건에, 그지?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돼버린 거지.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잖아, 그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상수 1이기 때문에, 그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드는 게 정수 조건의 뭐 2차 방정식, 정수 조건의, 그러니까 정수근,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또는 뭐 3차 방정식의 정수근 나오면, 일단 첫 번째는 요런 아이디어로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부정방정식, 우리가 준비한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만든다. 요 아이디어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결이 됐죠, 그죠? 이제 요 부분을 니네가 경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 5, 그지?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정수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몇 개?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알파가 누구? 0, 베타는 4. 됐습니까? 알파는 0, 베타는 4. 그지? 두 번째, 알파는 4. 그지? 베타는 0. 그 다음 세 번째,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6. 자, 마지막 네 번째, 알파는 마이너스 6, 자,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일단 요 네 가지 조건에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되는 건 누구야? m이란 말이에요. 그지? 정수 조건,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m을 찾아야 되니까, 자, 요 놈을 집어넣읍시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러면은 어디다 찾는 게 좋겠어? 곱으로 찾을까? 합으로 찾을까? 곱으로 찾읍시다. 곱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곱. 뭐 합으로 찾아도 돼. 상관없어. 자, 곱으로 찾읍시다. 곱 첫 번째 0이야. 그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도 0. 그지? 두 번째도 0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 자, 세 번째 곱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2. 이해되지?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3. 뭐 네 번째도 같겠죠, 그죠? 어차피 곱은 12니까 똑같아요, 그죠? m은 마이너스 13.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질문한 최종 결과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미정계수 m의 곱이랍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3의 곱이니까 최종 답은 얼마다? 13이다. 이해됐지? 자, 보세요. x에 대한 역시 2차, 자, 미정계수 a 있는데, 지금 2차 방정식은 뭐? 정수랍니다. 정수. 그리고 미정계수도 정수 조건에서 요번에는 뭐 개수. 뭐 어쨌든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정수근으로 해석하면 되고, 따라서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거는 근각계수 이용해서, 그지? 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연립해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일단 근각계수를 써볼게.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두근의 합은 a에 대한 1차, 두근의 곱은 a에 대한 2차. 이렇게 차수가 다르면 연립하기가 어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정수 조건에서 첫 번째, 그지? 뭐 부정방정식 걸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정수도 실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유형 판별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는데, 그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서로 다른 두 정수 이랬지 않고 그냥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식 정리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니까 2항에서 3a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니까 2항에서 플러스 4. 계산 맞죠? 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에 대한 몇 차? 2차 부등식. 그래서 정수 a의 값에 개수로 물었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죠? 그러면 3, 1, 2,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 그지? 작은 거는 3분의 2, 작은 거 3분의 2, 큰 거는 2. 우리한테 질문한 건 정수. 자, 그러면 누구야? 1, 2. 그죠? 3분의 2와 2 사이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몇 개? 두 개다. 요렇게 마무리하는. 역시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 됐지? 자, 보세요.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역시 또 미정계수 a를 포함하고 있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뭐? 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고, 하여튼 그래서 정수 a, 미정계수 a, 그리고 두 근을 진짜로 다 찾아봐.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정수근,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니까 일단은 근각계수를 이용하려고 봐서 합, 곱이니까 어때? 차수 1차, 2차니까, 그지? 아무래도 부정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건 그렇지, 그지? 따라서 판별식으로 정수도 실수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으로, 자, b-제곱 마이너스 ac 3a제곱 플러스 4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이항하면 2a제곱은, 그지? 4니까 약분시키면 2. 뭐 역시 또 뭐 a에 대한 2차로 봐서, 자, a는 작은 거 마이너스 루트 2와 큰 거 루트 2. 근데 누구라고 했어? 역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는 정수여서 마이너스 1.4 얼마니까 마이너스 1, 0, 1. 아, 이렇게 경우가 정수 a의 경우가 몇 개? 세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이 중에 만족하는, 그지? 왜냐면 이제 a는 정수가 만족됐지만 근이 정수라는 건 모르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시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제곱돼서 마이너스 1.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뭐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그지? 굳이 근의 공식을 쓴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뭐 이거는 사실은 인수분해 안 되는 순간 실전에서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어쨌든 근의 공식을 써보면 뭐 짝수 공식으로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 그래서 안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그지? 빵빵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오케이. 그럼 x는 누구?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 정수근 만족, a도 만족.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a가 누구? 0일 때, 그지? 그때의
두 정수근은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실전이라면 세 번째 a가 1일 때는 사실은 할 필요 없겠지, 그지? 뭐 x제곱 마이너스 2x 1 들어가니까 역시 마이너스 1 돼서 얘도 문제 조건의 정수 조건은 근이 정수라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는 0이고 그때의 두근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다. 이해되죠? 자, 보세요. 뭐 3차 방정식이고, 그지? 1차항의 개수에 이제 미정계수 k가 있는데, 어쨌든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뭐다? 정수, 그지? 그래서 근의 조건을 뭐 정수 조건으로, 그래서 이 문제도 뭐 3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고, 보통 정수근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먼저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그 근과계수 사이에 부정방정식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알파, 베타, 감마로 할게. 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이고, 그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그대로 K고, 그지?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다시 마이너스 3. 자, 이게 이제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인데, 어때? 부정방정식 느낌이, 자, 뭐,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그지? 그래서 일단은 요 두 놈을 이용해서, 그지? 뭐 알파, 베타, 감마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경우를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곱이 편하겠죠, 그죠? 곱이 조금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순서상으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 그냥 알파를 3이라고 해볼까요? 그죠? 알파를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베타, 감마는 곱이 1,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1 가능하지? 근데 이제 얘를 확인해야 돼. 누구로 확인해야 돼? 얘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합이 마이너스 1. 어때? 합이 마이너스 1 안 돼. 그러니까 뭐야? 탈락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얘가 1, 얘도 안 되지. 아, 그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일 때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는 그러면 니네가 1, 1 되겠네. 그지? 그지? 그러면 합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이 경우 하나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 경우가 무슨 말인지 알지? 곱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3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K값, 그지? 만들어지는 거잖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3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5 요렇게 이해되죠? 또는 두 번째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했죠? 그죠?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 3이 누구일 때? 뭐 베타일 때 그지? 마이너스 3이 베타면 1, 1 가능하잖아 그지? 베타면 그러면 1, 1 그지?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도 역시 K를 해봅시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역시 얼마? 마이너스 5. 그러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우도 사실은 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3이고 그지? 알파, 베타가 1일 때인데 이 경우도 어땠어? 동일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 3차 방정식이어도 정수근 문제는 이렇게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그지? 우리가 부정방정식처럼 찾아낼 수 있고 결국 이 문제의 답은 누구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5로 일정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는 알파, 베타, 감마는 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으니까 그지? 됐죠? 자 보세요. 뭐 3차 방정식 그리고 미정계수 M 근데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뭐가 돼? 자연수 조건 그지? 뭐 세근이 자연수래. 뭐 이거는 이제 뭐 정수근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지? 여하튼 미정계수 M의 값 역시 이거는 뭐 어쨌든 첫 번째 그지? 근과계수를 먼저 알파, 베타, 감마 그지?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자, 문제는 앞에 거보다는, 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여기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M,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역시 뭐 그대로 M. 이렇게 됐겠다.
그러면 뭐 합이 자연수 세수의 합이 11이 되는 건 사실은 너무 여러 개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니네가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니까 이 두 놈을 니네가 뭐해? 연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이제 문제는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니네 부정방정식에서도 했지만 그지? 하여튼 등식이 뭐는 자연수 뭐 이렇게 나왔다면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는 다 자연수니까 그지? 뭔가 한 문자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당연히 얘도 이용해 먹어야 되지 그지? 뭐 그러면 뭐 알파 뭐 여기에서 알파를 뭔가 한 문자로 해볼까요? 뭐 상관없어. 뭐 누구는 베타, 누구는 감마.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베타 감마가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항되고 자 이쪽에 모두 알파가 있으니까 그지? 이쪽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알파의 베타 플러스 감마 이해되죠? 이렇게 요 생각만 하세요. 그럼 너 이항됐고 그러면 베타 감마로 묶으면 그지? 베타 감마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 이해되죠?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알파로 그지? 베타 감마는 11 마이너스 알파로 이해되죠? 그리고 네가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지? 물론 여기서 알파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라는 생각은 하고 그러면 얘로 뭐해? 나누면 이쪽이 알파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무슨 얘기냐? 베타 감마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1분의 그지? 뭐 이거 전개할까? 자 요거 전개하면 뭐 11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정리해서 한 문자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와 감마 자연수니까 얘네들의 곱도 뭐가 되겠어? 자연수. 그러면 핵심은 뭐야?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자연수. 그럼 이거 뭐 부정방정식 뭐 자연수 조건 그지? 뭐 아마 선생님이 이거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래서 수능 과정이라고 설명해서 이거 분수식 그지? 분자의 차수 2차 분모 1차니까 분리하면 못과 나머지 그지? 근데 어쨌든 알파도 뭐다? 자연수. 그리고 결과도 자연수. 그러면 뭔가 약수배수로 해결이 되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1 알파를 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몫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자, 빼니까 날아가고 여기는 10 알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0. 그래서 10 알파 마이너스 10 빼니까 10.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되는 거야. 베타 감마는 어떻게 되냐면 10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 몫이 됐고요. 나머지가 10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0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요거라는 거지. 요 부분도 자연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지?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등식이 그지? 그러면 이 분수식도 일단은 자연수가 되려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은 10에 뭐가 돼야 돼? 약수.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은 일단 10의 약수다.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10의 약수니까 1, 2, 5, 10이니까 알파는 자연수로 2, 그지? 그래서 이제 알파는 자연수로 2, 그지? 이항되니까 2, 3, 6, 11. 2, 3, 6, 11이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알파를 기준으로 했지만 똑같지, 그지? 알파가 기준이 아니라 베타가 기준이 되고 감마가 기준이 돼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 그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5와 베타 5와 감마는 누구 중에 2, 3, 6, 11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합이 얼마가 되게? 합이 11이 되도록 우리가 순서상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11이 되도록. 그럼 얘네요. 그죠? 2, 3, 6. 알파가 2면 베타는 3이고
뭐 감마는 6, 뭐 누가 2, 3, 6이 되느냐는 상관없어. 어쨌든 이렇게 조건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를 찾게 됐고, 따라서 최종 결과는 n 값이 최종 결과니까, 그지? 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해도 되지만 그냥 알파, 베타, 감마로 하는 게 낫겠죠? 따라서 이 문제 최종 답은 2, 3은 6, 6, 6이 36이다. 이렇게 너네가 마무리하는 거야. 물론 이 문제는 뭐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래도 등급을 가르는 문제. 중요한 건 뭐 2차 또는 3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가 나왔을 때, 그지? 우리는 일단은 뭐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의 근거기술을 이용한 후에 부정방정식, 자연수 조건 또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해법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정수도 실수기 때문에 이제 판별식으로 넘어가면 된다. 이해되지?